아유야, 이건 뭐냐? 쉐보레 볼트 EUV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의 오종원입니다. 날씨 많이 풀렸습니다. 화창한 봄날인데요, 오늘 폭스바겐 골프 시승해 볼까 합니다. 8세대 부분 변경 모델로 이제 새 모델이 교체가 됐죠. 이 차 처음 출시하던 8세대 모델이 처음 출시하던 2019년에 포르투갈에서 이 차의 론칭을 함께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소소한 디자인 변화, 그리고 안전 및 편의 장비의 보강 정도로 변화를 설명을 할 수가 있을 듯한데요, 여전히 디젤 엔진 적용하고 있습니다. 2.0 TDI 디젤 엔진 적용하고 있고요. 7단 변속기가 그 힘을 조율해서 150마력의 최고 출력을 냅니다. 배기가스 기준을 아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게 이제 유럽의 추세인데요, 유로 6D 기준을 충족시킨다고 합니다. SCR 시스템을 2개를 적용을 해서 배출가스가 2번 이제 요소수 촉매 변환기를 거치게 해서 그만큼 유해 배출가스를 줄인다라는 게 폭스바겐의 설명입니다. 앞뒤로 18인치 타이어 적용하고 있고요. 앞바퀴 굴림 엔진이고 해치백이죠. 해치백의 교과서라고 불리는 폭스바겐 골프인 만큼 이런 그 해치백 스타일을 여전히 잘 완성도 높게 만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판매 가격 4,000만원에서 4,400만원 구간에서 설정이 되고 있고요. 2개 트림으로 판매가 됩니다. 그리고 워런티, 그러니까 보증기간이 5년 15만 킬로까지 보증이 된다고 하니까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유리하게 이 차를 구매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과연 어떤 느낌을 줄지요? 직접 시승을 통해서 그 느낌 여러분들과 공유해 볼까 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시면 저는 출발합니다. 함께 하시죠. 자, 처음 시동 걸릴 때 엔진의 굵은 회전 질감 느끼게 됩니다. 화면이 커졌죠. 기존의 10인치에서 12인치로 화면이 커졌습니다. 계기판 이렇게 형태를 달리하면서 정보가 구현이 되죠. 사각형, 그리고 3개의 원형, 그리고 아주 전통적인 형태의 계기판 스타일 볼 수가 있을 테고요. 올라오는 정보들 이렇게 설정을 달리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른쪽에 올라오는 정보들, 왼쪽은 주행보조 시스템들 설정을 할 수가 있죠. 주행보조 시스템은 트래블 어시스트, 다음에 ACC, 스피드 리미터 3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트래블 어시스트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차선 이탈 방지 장치, 차로 중앙 유지 보조 장치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뒤로는 차간 거리를 유지하고 좌우로는 차로의 중앙을 유지하는 그런 시스템,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트래블 어시스트, 그리고 ACC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앞차와의 차간 거리를 능동적으로 조절해주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스피드 리미터는 최고 속도 제한 장치, 그 이상의 속도로 달리지 못하게 하는 스피드 리미터입니다. 트래블 어시스트가 합리적인 선택이 되겠죠. 자, 스티어링 휠 하나, 둘, 딱 2.5회전 합니다. 아주 소형 해치박에 딱 좋은 정도의 락투락 조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아래쪽이 살짝 깎였죠. 디컷 스티어링 휠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스티어링 휠 왼쪽은 주행 보조 시스템, 오른쪽은 오디오, 열선 스티어링 휠, 계기판 조절 버튼 등이 들어와 있고 음성 명령 시스템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스티어링 휠 아래로 패들 시프트 들어와 있죠. 왼쪽은 시프트 다운, 오른쪽은 시프트 업, 수동 변속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변속은 변속 레버를 한 번 잡아당기면 D, 한 번 더 하면 S, 그리고 스티어링 휠을 통해서 M, 그러니까 수동 변속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MIB4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입니다. 아주 화면이 넓어져서 시원하게 볼 수가 있죠. 홈 화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이콘들이 쭉 나열되어 있죠. 이 차에 적용되어 있는 기능들, 주요 기능들 볼 수가 있습니다. 차량 상태, 내부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와 있고요. 출발부터 주행 데이터 초기화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실내등, 외부 컴포트 라이트 애니메이션, 차량 미러,
속도 조절할 수가 있고, 타이어 컨트롤 디스플레이 뭐 이런 식으로, 주행 전조등, 다이나믹 라이트 어시스트, 다이나믹 코너링 라이트, 코너할 때 움직이는 방향으로, 조향 방향으로 코너를 비춰주는 거고요. 우천시 자동 전조등 됩니다. 원터치 트리플 턴 시그널, 주행 모드, 우측 주행, 좌측 주행, 이렇게 전조등 조절까지 되고, 제동 구름 방지 장치, N단 기어가 들어가 있을 때 항상 붓기, 윈도우 컴포트 오프닝, 그리고 열기 및 닫기, 키레스 액세스 가능하고요. 차량이 잠기지 않았을 때 이중 경고음 이런 부분까지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픽을 보면서 직관적으로 조작을 할 수가 있네요. 엔진 스타트 스톱 비활성화 시킬 수가 있고, 총 주행거리, 주행거리, 타이어, 데이터, 출발부터, 리셋부터, 주유부터, 이 트림 미터를 다시 설정할 수가 있는 거죠. 안드로이드 오토 무선 연결이 됩니다. 무선 연결되고, 올려놓으면 무선 충전도 가능하죠. 무선 충전이 에러가 날 때 이렇게 빨간 표시가 됩니다. 커버하고 그 안에 카드 몇 장 넣어놨더니 충전하는데 좀 지장이 있나 봅니다. 커버 벗겨서 올려놓으면 충전이 이제 이상 없이 일어나는 것 알 수가 있겠죠. 보조 시스템, 프론트 어시스트, 그리고 운전자 피로도 경고, 레인 어시스트, 차선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죠. 사이드 어시스트. 자, 레인 어시스트, 주의력 경고, 피로도 경고, 프론트 어시스트, 사이드 어시스트 등이 있는 거죠. 주행 모드, 에코, 컴포트, 스포츠, 인디비듀얼 4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앰비언트 라이트, 또 실내 조명, 컬러 이렇게 분위기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인피니티, 엔터니티, 디자이어, 유프리아, 바이탈리티, 개인 설정, 자기가 원하는 색상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고요. 밝기도 조절 가능합니다. 음향, 뭐 에어컨 제어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에어컨, 뒷보건, 발 냉방, 발 보온, 외기 공급, 손 보온, 급속 냉방 중에서 원 버튼으로 바로바로 설정을 할 수도 있겠고요. 에어컨 작동, 풍량, 외기 온도 순환, 에어케어, 필터링을 거쳐서 외부 공기가 좋지 않을 때는 이 부분 필터링을 켜면 실내로 유입되는 공기들을 잘 또 걸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3전 클리마트로닉, 좌우 뒷부분 이렇게 구분해서 에어컨 공기 조절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뒤에 이렇게 조절을 하고요. 앞에는 운전석과 조수석 온도를 달리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주 쉽고 직관적으로 이런 여러가지 안전및 편의 장비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자주 쓰는 기능들은 이 위로 따로 꺼내놨죠. 모바일 양치 충전 중, 오케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이 아랫부분에도 몇 개의 버튼, 어시스트, 공조, 파킹 메뉴, 그리고 주행 모드, 파크 어시스트, 주차장에서 주차 지원을 하거나 주차된 상태에서 빠져나오거나 하는 부분들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카메라 이렇게 좀 더 각도를 넓혀서 볼 수도 있고 평범한 뷰 상태로 볼 수도 있고요. 7단 DSG 변속기 조절하는 변속 레버, 엔진 스타트 스톱, 파킹 버튼, 오토 홀드, 이렇게 간단한 몇 개의 버튼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2개의 컵홀더, 12V 시가잭, 그리고 간단한 물건 수납할 수 있는 콘솔 박스 준비되어 있고요. 이 안쪽에 C타입 USB 포트가 2개가 준비되어 있네요. C타입 USB 포트 2개, 그리고 12V 전원 아울렛 하나,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터치하면 온오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썬루프, 이렇게 운전석 위로만 썬루프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운전석 시트 허리 부분에서부터 이렇게 옆 날개가 나와 있죠. 그래서 운전자 몸이 기울 때 딱 잘 지탱해 줍니다.
코너에서 좀 더 안정감 있는 주행 자세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스웨이드 가죽인가요? 바닥은 엉덩이와 허벅지가 닿는 부분은 스웨이드 가죽, 그 옆으로는, 이 옆부분은 직물을 적용을 해서 운전자의 몸이 좀 더 잘 밀착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도록 이 시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바르고 액티브 시트 적용하고 있는 거고요. 자, 조석은 수동입니다. 운전석만 전동 시트다 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앉았던 그대로 운전석을 두고 뒤로 앉았습니다. 이런 정도의 공간이 나옵니다. 무릎 앞으로 주먹 2개가 꽉 차고요. 머리 위로는 주먹 하나, 손바닥 하나, 뭐 이렇게 남는 공간 갖추고 있습니다. 소형 해치백에서 이 정도 실내 공간을 뽑아냈다는 것, 또 패키징의 승리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뒷좌석 공간도 차급에 비해서는 제법 넓게 확보를 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센터 터널이 좀 걸리는데요. 제 손바닥 높이로 센터 터널이 솟아 있습니다. 그래서 뒷좌석 가운데 공간이 좀 높게 솟아 있는 거죠. 많이 불편하겠다 싶은데 그래도 머리 위로 공간이 제법 남아 있네요. 자세가 좀 불편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머리 위 헤드 클리어런스가 그렇게 좁지는 않아서 5명이 꼭 타야 될 때는 충분한 시트 역할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평상시라면 그냥 4명까지 타고 움직이는 게 제일 좋겠다 싶은 거죠. 센터 터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암레스트 내리면 2개의 커플도 만날 수 있고요. 이렇게 스키스로 공간을 이렇게 확보할 수도 있네요. 헤드레스트가 좀 걸린다 싶으면 이렇게 올려버리면 되죠. 시트는 또 이렇게 접을 수가 있죠. 6대 4로 이렇게 접을 수가 있고요. 접어서 트렁크 공간을 좀 더 넓게 확장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앞좌석 센터 콘솔 뒤로 뒷좌석을 위한 송풍구, 그 아래로 C타입 USB 포트 2개가 준비되어 있고요. 자, 옆에 차창은 이 정도로 남겨놓고 열립니다. 실내등은 이 부분에 손 갖다 대면 온오프가 가능하고요. 뒷좌석에는 그냥 지붕을 덮어서 실내를 아늑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뒷좌석 이 정도로 보시고 이제 달려보셔야죠. 자,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자유로로 갑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자유로 날씨 쾌청하고요. 외기온도 13도, 화창한 봄 날씨입니다. 오늘은 4월 4일 규칙적인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빨래판 길 지나는데요. 덜덜덜덜 거리는 타이어가 노면의 충격을 통과하는 그런 느낌 전달이 됩니다. 아주 거칠게 전달되는 것은 아니고 충격의 상당 부분 걸러낸 뒤에 최종적으로 전달되는 느낌, 그렇게 나쁘지 않다. 정면을 딱 보니까 헤드업 디스플레이 필요한 정보가 딱 올라와 있고요. 계기판 형태는 이렇게 바꿀 수가 있네요. 원형, 사각형, 트리플, 3개의 원으로 구성되는 계기판, 이렇게 몇 개 형식 중에서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이중접합 차음률이 아니죠. 지금 시속 80에서 90km 사이의 속도로 움직이는데요. 차창을 부딪히는 바람 소리 정도가 잔잔하게 들리고 노면 소리도 낮게 깔려서 실내로 들어오고 있는 정도의 MVH 성능입니다. 아주 최고 수준의 MVH 성능은 아니다는 얘기고요. 폭스바겐 골프 아니겠습니까? 또 달리는 재미, 운전하는 재미를 중시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인 MVH 대책보다는 적당한 소리를 오히려 펀트 드라이브 요소로 받아들이는 그런 차라고 봐야 되겠죠. 게다가 이 차 해치백의 교과서로 불리는 차입니다. 꽁지가 잘린 해치백 스타일, 한국에서 참 이 자리 잡기 힘든 스타일이었는데요. 그런 해치백 스타일을 가지고 국내에서 아주 성공적으로 자리매김을 했던 그런 차입니다. 해치백 세단입니다. 무게중심으로 낮죠. 낮아서 노면의 굴곡을 이렇게 타고 넘을 때 노면의 느낌, 노면의 이제 고저차이를 시트를 통해서 느끼게 되는데요. 차와 운전자가 일체가 된 느낌이어서, 하나의 몸이 된 느낌이어서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좀 더 다이나믹한 느낌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주행보조 시스템은
몇 개 중에서 고를 수가 있습니다. 트래블 어시스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스피드 리미터, 이게 3개 중에서 하나를 고를 수가 있는데요. 트래블 어시스트가 완성도가 제일 높은 거죠. 버튼 한 번으로 바로 설정이 되네요. 제한 속도 90에 맞추고요. 스티어링 휠에서 잠깐 손을 떼봅니다. 오른쪽 왼쪽으로 돌아 나가는 길인데, 자, 모든 부분이 활성화됐죠. 오른쪽으로 돌아 나가는데 차선의 중앙을 정확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부 차선이 지워져서 흐릿한 부분도 있지만 개의치 않고 그냥 중앙을 잘 유지하고 있죠. 실선과 점선도 구분을 하고 있고요. 대형 차인지 소형 차인지도 같이 구별을 하더라고요. 차선 변경은 지원하지 않죠. 어차피 자율주행은 아니니까요. 운전자가 주도적으로 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만큼 이 주행보조 시스템은 운전자가 아차하고 놓치는 부분, 미처 챙기지 못하는 부분을 트래블 어시스트가 보조해주는, 챙겨주는 그런 정도의 기능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속도 잠깐 올려서 시속 100에서 RPM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시속 100에 맞췄고요. RPM 7단 1500, 6, 5, 4, 3, 3단 4200 정도, 3단 4200, 그리고 7단 1500 구간에서 시속 100km를 커버한다는 얘기죠. 이 차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셨겠지만 디젤 엔진입니다. EA288 에보 엔진이라고 하죠. 디젤 2.0 TDI 엔진입니다. 7단 변속기, 7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 그리고 전륜구동으로 움직이게 되고요. 최고 출력 150마력, 공차 중량은 1456kg입니다 1.5톤이 안 되는 무게, 뭐 나름 가벼운 몸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지만 150마력이어서 절대적인 힘이 그렇게 또 여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마력당 무게비 계산해 보면 약 9.7kg 가량이 되네요. 거의 10kg 봐야 됩니다. 이렇게 마력당 무게비가 무거우면 또 제로백 타임이 좀 늦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메이커스 밝히는 이 차의 시속 100km 가속시간 8초입니다 그래도 기도보다는 빠르다 싶고요. 시속 100km를 8초에 주파하는 디젤 해치백 세단, 일반인들이 즐기기에는 무난한 정도의 그런 성능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행모드 스포츠에 놓고요. 쭉 가속 페달을 밟으면 스포츠 모드에 놓으니까 차체의 탄성, 이 탄력이 확 달라지네요. 가속 페달을 쭉쭉 밟을 때마다 차체가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쭉 가속 페달 끝까지 밟으면 킥다운 버튼이 있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한 번 더 밟히는 지점이 있습니다. 힘있게 쭉쭉 속도를 올려가네요. 속도가 빨라지면서 바람 소리와 엔진 사운드가 뒤섞이죠. 바람 소리가 완전히 뒤덮는 것도 아니고, 엔진 소리가 바람 소리로 완전히 이기는 것도 아니고요. 이 두 소리가 서로 뒤섞이면서 좀 더 긴장감을 끌어올리게 되죠. 시속 100km 미만의 속도에서 아주 편안하게 달리게 됩니다. 해치백이어서 고속주행을 하게 되면, 속도를 빠르게 끌어올리게 되면 아무래도 차체의 안정감은 좀 떨어지게 됩니다. 차체 뒤쪽에 힘을 받아서, 고속주행에서 힘을 받아서 다운포스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보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게다가 앞바퀴 굴림이어서 고속주행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좀 불안감이 증폭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증폭되는 어떤 불안한 경향이 반대로 본다면 좀 운전하는데 즐거움을 주는 요소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이 엔진, 디젤 엔진 트윈도칭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SCR 충격의 변환기를 2번 적용을 한 거죠. 그래서 배기가스를 그만큼 철저하게 걸러낸다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디젤 엔진이 곽광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 아주 우수한 연비입니다. 그
부분은 변하지 않았죠. 연비가 좋다는 것, 2.0 디젤 엔진으로 지금 2차만 해도 공인복합 연비가 17.3km입니다. 상당히 우수한 수준이다 라는 얘기고,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이제 친환경적인 부분도 있지만 연비가 좋다는 부분이 있죠. 하이브리드로 갈까 디젤로 갈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디젤은 장거리 운전을 할 때 연비가 좋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에서 경제속도로 장거리 운전을 할 때 연비가 좋게 나오고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하이브리드는 모터 개입이 일어나는 순간에 연비가 좋아지거든요. 언제 모터 개입이 일어나느냐? 시내 주행할 때, 낮은 속도로 움직일 때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노멀 하이브리드인 경우에는 이제 빨라야 50km, 60km 정도의 그 미만의 속도로 움직일 때 모터가 개입하면서 연비가 확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를 타게 되면 연비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주로 엔진의 힘으로 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터가 개입할 여지가 없어지니까 그런데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시내 주행, 막히는 길 이런 데서 주행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하이브리드를 선택하는 게 답이고요. 그냥 지방으로 많이 다니면서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많이 타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디젤 엔진을 선택하는 게 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연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시속 100km 미만의 속도에서 안정적인 주행의 반응 만날 수 있고요. 그래서 일반인들이라고 한다면 그 속도에서 거의 대부분 움직이게 되죠. 아주 차분하게 안정감 있게 움직일 수 있게 되고요. 속도를 높여서 고속 주행으로 들어갈수록 자체의 안정감이 조금씩 흔들리는 그런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극한적인 속도로 올라가게 되면 많이 좀 불안해지죠. 그런 요소가 오히려 운전하는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 요소일 수도 있겠다 라는 얘기고요. 자, 속도 잠깐 쭉 끌어올려서 코너에 들어가 봅니다. 자, 제동 턴. 차가 무게가 앞부분에 쏠려 있죠. 그래서 코너에서 이 안정감이 좀 많이 무너질 수 있는데 앞부분에 무게가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만큼 그렇게 불안하지가 않습니다. 코너에서 가속, 제동, 그리고 가속 이렇게 조금씩 더 속도를 붙이면서 코너를 돌아 나올 수 있었는데요. 불안하기보다는 재미있었다, 다이나믹한 느낌을 충분히 즐길 만한 그런 코너링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정감이 있다는 것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죠. 흔들리는, 균형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재미를 돋구는 가운데 그런 불안정한 요소들을 잘 컨트롤할 수 있다면 재미있는 운전 또 제대로 즐길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판매 가격 4,000만원, 4,400만원 정도 하고요. 무상보증 기간도 5년 15만 킬로로 제공을 한다고 하니까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은 더 유리하게 이 차를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근처 폭스바겐 전시장 찾아가셔서 차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공인복합 연비 17.3km로 국내 인증 받았거든요. 이곳 파주 헤이리 마을에서 서울 지하철 2호선 교대역까지 약 55km 되는데 직접 달려가면서 어느 정도 연비 보이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비는 워낙에 여러 가지 변수가 많죠. 저 정도 나오는구나. 오종훈 기자가 적극적으로 경제운전 했더니 저 정도 나오는구나, 나도 저 정도 나올 수 있을까? 한번 시도해 보려는 정도로 가볍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평균 연료 소비량 리셋 했고요. 주행 모드 에코 모드로 갑니다. 에어컨 19도, 20도 가죠. 출발합니다. 교통 흐름 괜찮았고요. 1시간 7분 걸렸습니다. 이제
교대형 레걸입니다. 앞차 따라서 신호대기로 정지했습니다. 연비 리터당 28.1km 나왔습니다. 자, 파주 해리마을 출발해서 이곳 지하철 2호선 교대역까지 55km죠. 평균 속도 시속 49km로 1시간 8분 달려왔습니다. 평균 연비 리터당 28.1km 기록을 했네요. 이 차 공인복합 연비가 리터당 17.3km니까요 10km 이상 더 좋은 연비 기록했다 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연비 테스트 여기서 정리할까 합니다. 네, 단도직입입니다. 2차 폭스바겐 골프 타면서 느꼈던 사소한 아쉬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디젤 시대의 마지막인데요, 한국에는 디젤 엔진만 들여온다라는 얘기죠. 많이 아쉽습니다. 굳이 전동화 전략까지는 아니더라도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힌다는 의미에서라도 좀 더 다양한 파워트레인을 고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한국에서는 선택지에 디젤만 올라와 있는지 좀 아쉽고 섭섭한 거죠. 좀 더 소비자들의 선택지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소비자들이 고르는 재미를 더 느낄 수 있다면 폭스바겐 골프 좀 더 한국 시장에서 사랑받는 존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보는 그 내연기관, 특히 디젤 엔진의 굵은 토크감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앞바퀴 굴림의 해치백 스타일이어서 밸런스 측면에서는 아주 이상적이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구조죠. 무게는 앞에 쏠려 있고 디자인적으로 뒷부분에 스포일러가 달려 있기는 하지만 아주 강한 다운포스를 확보하기는 힘든 어떤 그 보디 구조, 앞뒤 좌우 밸런스가 좋은 차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주행 과정에서 살짝 무너진 밸런스가 주는 묘한 긴장감 혹은 어떤 재미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중저속 구간, 이게 낮은 속도에서 고속주행 구간까지 거의 모든 주행 영역에서 운전하는 즐거움, 펀트 드라이브의 요소를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차다 싶습니다. 재미있게 운전할 수 있는 차다라는 얘기죠. 사륜구동 전기 세단이 아주 무게 배분도 좋고 파워도 좋고 하지만 또 완벽한 밸런스가 주는 약간의 지루함,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운전의 역설이라고 볼 수도 있고, 오랜만에 만난 폭스바겐 골프가 너무 반가워서 이것저것 다 이쁘게만 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 여러분들께서 감안하시고 들으시고요. 네, 오늘 시승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마무리하고 시원하게 맥주 한잔 해야 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정훈이었습니다. 아유야, 이건 뭐냐? 쉐보레 볼트 EUV입니다. 볼트 EUV가 쉐보레 볼트 EUV 위장막 쓰고 달리고 있고요. 여기는 자유로, 평화로운 자유로입니다.